그날 펄펄 끓는 육수 솥앞 좁은 주방에서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뚝배기를 꺼내주던 32살. 알바생이 제 등 뒤로 스윽 지나가는데 엉덩이에 묵직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닿았던 거죠. 처음엔 앞치마 주머니에 몽키 스패너라도 넣었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깨닫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62회를 살면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크기였으니까요. 결혼 35년 차 손주볼 나이인 제가 아들뻘인 청년에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0년 넘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숨겨왔다던 이 남자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 덕분에 지옥 같던 제 노년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운동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펄펄 끓는 육수, 솥 앞을 지키고 서 있으려니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15평 남짓한 좁은 가게는 시장통처럼 변해버렸죠. 사장님, 여기 3번 테이블 순대국 2개 아직 안 나왔어요?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정신없이 주문을 쳐내느라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급하게 육수를 부어 뚝배기를 쟁반에 올리려는데 아차 싶은 순간 발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닳고 다른 제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팔달구 낡은 골목 어귀에서 20년째 순대국집을 하고 있는 62 이명자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노예가 딱 맞을 겁니다. 27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편 박달수. 허우대 멀쩡하고 사업수완 좋다는 말에 속아 결혼했지만 그 사업수완이라는 게 남의 돈 끌어다 말아먹는 재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때부터 가장 노릇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순대국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65 먹은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야, 이명자, 오늘 장사 잘 됐냐? 나 친구들이랑 당구치게 5만 원만 줘봐. 집 소파에 누워 배를 긁으며 TV나 보다가 제가 파김치가 되어 들어가면 돈 내놓으라 손을 벌립니다. 평생 제 등골을 빼먹고 산 거머리 같은 인간이죠. 남편으로서의 기능은 고사하고 남자로서의 구실도 못한 지 오래입니다. 밤일이요? 안 한 지 15년은 넘었습니다. 어쩌다 했을 때도 3분 칼에 데우는 시간보다 빨리 끝나놓고는 코골며 자빠져 자는 등을 볼 때마다 살이 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냥 돈 버는 기계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달 전 도저히 혼자서는 가게를 감당할 수 없어 알바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게 바로 32살 청년 강준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힘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뽑아만 주십시오. 전직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라더니 키 183에 떡 벌어진 어깨, 반팔, 티셔츠 아래로 터질 듯 꿈틀거리는 팔 근육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칠순 바라보는 배 나온 남편만 보다가 생기 넘치는 젊은 남자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이 부시더군요. 준우 씨는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니도 깃털처럼 번쩍번쩍 들고 무엇보다 저를 참 끔찍이 챙겼습니다. 사장님, 무릎 아프시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좀 앉아 계세요. 사장님은 웃는 게 참 고우세요. 소녀 같으시다니까요. 평생 칭찬 한 번 못 듣고 산 저에게 준우 씨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말라비틀어진 눈바닥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아들뻘인 그에게 설렘을 느끼는 제가 주책 맞아 보였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점심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높은 찬장 위에 있는 뚝배기 그릇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어보지만 키 작은 제 손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끙끙대며 억지로 손을 뻗던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꺼낼게요. 비키세요. 준우 씨가 제 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좁은 주방 통로라 두 사람이 서 있기엔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준우 씨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팔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툭! 준우 씨의 허리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묵직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제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순간 제 몸은 감전이라도 된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앞치마 주머니에 몽키 스패너나 큰 드라이버 같은 공구를 넣은 줄 알았습니다. 딱딱하고 길고 엄청나게 굵직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얇은 여름 바지 위로 전해지는 그 뜨거운 온도와 압도적인 존재감. 그건 분명 사람의 살 남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몸에 이런 흉기가 달려있을 수 있다고? 62해를 살면서 목욕탕에서 숱한 남자아이들을 봤고 남편의 그것도 봐왔지만 이런 크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몽둥이 같은 그것이 제 엉덩이 골 사이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도 당황했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 뜨거운 숨결이 제 뒷목에 닿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장님. 좁아서. 준우 씨가 황급히 물러났지만 제 엉덩이에는 여전히 그 묵직한 잔상이 불도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치도록 부끄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접촉이 메말라 비틀어졌던 제 인생의 거대한 불을 지피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주방 사건 이후 저는 준우 씨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그날 엉덩이에 닿았던 그 묵직하고 뜨거운 감촉이 되살아나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하지만 준우 씨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쟁반 가득 싣고 나르면서도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땀에 젖은 티셔츠 위로 탄탄한 가슴 근육이 언뜻언뜻 비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주책맞게도 자꾸 상상을 하게 되더군요. 저 셔츠 안에 감춰진 몸은 어떨까? 그때 내 엉덩이를 찔렀던 그 거대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62 먹은 여자가 노망이 났나 싶어 혼자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그 환상은 비참한 현실로 깨져버렸습니다. 야, 이명자.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밥도 안 차려놓고 뭐 하는 거야? 밤 11시 녹초가 되어 들어온 저에게 남편 박달수가 대뜸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시켜 먹은 짜장면 그릇이 랩도 안 씌운 채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야.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남자가 집에서 쉬면 여자가 알아서 기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남편의 늘어진 러닝 셔츠와 불룩 튀어나온 배를 보는데 낮에 본 준우 씨의 탄탄한 몸과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준우 씨는 실수로 스치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평생을 함께 산 이 남자는 저를 가구 취급도 안 합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일찍 끊겨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준우 씨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비도 오는데 저랑 소주 한잔 하실래요? 오늘따라 기분이 좀 그렇네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저도 남편 얼굴을 보러 집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우린 가게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를 안주 삼아 소주가 몇 잔 오가자 준우 씨 얼굴이
불그스름해졌습니다.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준우 씨는 참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왜 아직 애인이 없어?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준우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소주잔만 만지작거리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연애 포기했습니다. 아니, 왜? 그 젊은 나이에 여자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긴 남자를 무서워하다니요. 무섭다니? 인상이 좀 강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러운데 준우 씨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게 좀 많이 큽니다. 비정상적으로요. 순간 지난번 주방에서의 그 감촉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크면 좋은 거 아닌가? 적당해야 좋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20대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는데 막상 그 단계까지 가면 다들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울면서 도망간 여자도 있었고, 저보고 짐승 같다고 징그럽다고 욕한 여자도 있었어요. 준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살려고요. 어차피 사랑받지 못할 몸 누구한테 상처 주기도 싫고 상처받기도 싫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는 그 거대한 비밀이 이 착한 청년에게는 끔찍한 콤플렉스이자 저주였던 겁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쥐방울만 한 주제에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 건실한 청년은 그게 너무 커서 숨죽여 살고 있다니. 저도 모르게 준우 씨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 씨, 그건 준우 씨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징그럽긴 누가 징그러워. 아직 준우 씨의 진가를 알아주는 진짜 짝을 못 만난 거지. 제 손길에 준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분위기 탓인지 그의 눈빛이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같은 분이 제 여자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저를 괴물로 안 보는 그런 여자요. 그 순간 제 안에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해주고 싶다는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15년 동안 굶주린 여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우리 둘 사이에는 빗소리보다 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저 확인시켜드려도 될까요? 제가 정말 괴물인지 아닌지. 준우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가게 셔터는 이미 내려졌고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순대국집 홀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거칠어진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준우 씨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이끌고 주방 안쪽의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거대한 비밀을 드러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그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혹은 남편에게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야생마 같은 압도적인 위용이었습니다. 괴물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62, 물기라곤 없이 바짝 마른 내 몸이 과연 저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찢어지게 아프진 않을까? 사장님, 무서우세요? 겁에 질린 제 눈빛을 읽었는지 준우 씨가 멈칫하며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 쓸쓸한 표정을 보니 그동안 수많은 여자에게 거절당했을 그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야.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래.
나 같은 늙은 여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서. 사장님은 늙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예요. 준우 씨는 저를 깃털처럼 가볍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지극히 조심스럽고 다정한 애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조했던 제 몸에 뜨거운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것이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엔 숨이 턱 막힐 듯한 묵직함에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멈추지 않고 저를 달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빈틈을 채워나갔습니다. 고통은 찰나였습니다. 곧이어 20년, 아니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꽉 찬 충만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남편 박달수 씨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3분이면 끝나버리고 코를 골던 남편과 달리 준우 씨는 지치지도 않는지 밤새 저를 탐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힘, 그러면서도 저를 귀한 보석처럼 다뤄주는 손길. 아, 나 여자였구나. 나도 뜨거워질 수 있는 여자였구나. 쾌락의 끝에서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5년 세월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식모처럼 살았던 제가 불쌍해서, 그리고 이제야 진짜 남자를 만난 기쁨이 벅차올라서였습니다. 준우 씨는 그런 저를 땀에 젖은 가슴으로 꼭 안아주며 밤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62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발그레한 볼, 촉촉해진 눈망울. 누가 봐도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장롱 깊숙이 처박아뒀던 립스틱을 꺼내 바르고 헐렁한 몸빼 바지 대신 허리 라인이 들어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가게에 출근하자 준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명자 씨, 오늘 진짜 예쁘네요. 어머, 준우 씨도 참. 우리는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다가도 손끝이 스치면 찌릿한 전율을 느꼈고, 손님이 안 볼 때면 서로 눈을 맞추며 몰래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몸이 가벼웠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TV에서 눈도 안 뗄 인간이 그날따라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군요. 야, 이명자. 너 요즘 낯짝이 폈다? 입술엔 쥐 잡아먹었냐? 왜 안 하던 화장질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으니까 단정하게 하려고 그러지. 당신은 밥이나 먹어. 최대한 태연하게 대꾸하고 부엌으로 도망쳤지만 등 뒤에서 남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나. 늙어서 노망이 났나.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남편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습니다. 행복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돈 냄새와 약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행복은 짧았고 불행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장사가 잘 된 날이었습니다. 준우 씨와 마감 청소를 하며 오늘 최고 매출 찍었다고 웃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온 사람, 남편 박달수였습니다. 평소엔 가게 근처에도 안 오던 인간이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남편이 내 가게 오는데 허락받아야 되냐? 남편의 눈은 이미 맛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대에 앉아있는 저를 밀치고 금고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러곤 그날 번 현금을 주머니에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식자재 대금 줘야 할 돈이라고. 시끄러워. 내가 썼는데. 내가 왜 난리야? 그리고 너 요즘 돈 좀 번다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은 준우 씨를 훑어봤습니다. 젊고 건장한 준우 씨를 보는 남편의 눈빛에
열등감과 비릿한 질투심이 스쳤습니다. 어이 알바, 너 나가 있어. 주인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준우 씨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제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준우 씨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명자. 인감도장 내놔. 뭐? 인감은 왜? 가게 명예 내 앞으로 돌려야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가게를 뺏겠다니요. 미쳤어?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가게야. 절대 못 줘.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너 요즘 수상해. 얼굴에 분칠하고 다니는 꼬라지도 그렇고 저 어린 알바놈이랑 눈빛 교환하는 것도 그렇고 냄새가 나 썩은 내가 난다고. 남편은 이미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빌미로 가게를 삼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제가 끝까지 도장을 못 준다고 버티자 남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짱 마이너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한 손찌검이었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숱하게 당한 폭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때렸어? 그래, 차라리 죽여라. 죽어도 도장은 못 줘. 독한 년. 좋아. 내가 안 주면 내가 못 뺏을 것 같아? 남편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식탁 위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제 발로 기어와서 도장 받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준우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와 제 부어오른 뺨을 본 준우 씨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명자 씨, 그 새끼가 그랬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 준우 씨. 지금 경찰 부르면 우리 사이까지 다 까발려져. 그 인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분해서 씩씩거리는 준우 씨를 겨우 달랬지만 제 가슴속은 숫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게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건 예사였고 동네방네 제가 바람이 났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남편분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라며 수군거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 골목에서 남편이 낯선 남자들과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에게 남편이 돈봉투를 건네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전현이 꼼짝 못하게. 증거는 내가 시킨 대로 만들고. 걱정 마쇼 형님. 가게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인간이 단순히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구나. 나와 준우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내 인생의 전부인 이 가게를 박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악마의 발톱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박달수가 꾸민 음모는 생각보다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그 낯선 남자들, 일명 동네 건달들이 가게에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껄렁거리는 남자 2명이 들어와 순대국을 시키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장 나오라 그래. 국밥에서 왜 바퀴벌레가 나와? 식당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멀쩡하던 뚝배기 안에 커다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분명 자기들이 가져와 넣은 게 뻔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매달 방역해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뭐야? 지금 우리가 사기친다는 거야? 이 집 위생 상태 썩어 빠졌네. 동영상 찍어. 당장 인터넷에 올리고 구청에 신고해. 그들은 식탁을 엎어버리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겁에 질린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리는 준우 씨 멱살까지 잡으며
어린 놈의 새끼가 눈가라 라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우 씨가 참다 못해 주먹을 쥐려는 찰나 제가 준우 씨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준우 씨. 때리면 쌍방이야.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게 그거야. 분함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준우 씨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날 구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식재료 재사용 및 위생 불량 그리고 공무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게 내에서 불법 퇴폐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폐 행위라니. 남편이 저와 준우 씨 사이를 얼마나 더럽게 포장해서 신고했는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곧이어 건물주까지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사장님, 동네 시끄럽게 자꾸 경찰 오게 할 거예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비우세요. 계약 해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가게에선 쫓겨날 판이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텅 빈 가게에 앉아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남편 박달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어제 난동을 부린 그 건달놈들이 낄낄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승자의 미소를 띤 남편이 제 앞에 이혼 서류와 각서를 던졌습니다. 맞지? 내가 뺏는다고 했잖아. 당신 정말 사람이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진작 도장 찍었으면 좋았잖아. 자, 선택해. 여기 도장 찍고 몸만 나갈래? 아니면 상간남 소송 걸어서 저 새파란 놈 인생까지 정과자로 만들어줄까? 남편은 준우 씨를 가리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저놈 보니까 전직 트레이너라던데. 성범죄나 간통으로 고소당하면 취업이나 제대로 하겠어? 평생 꼬리표 달고 사는 거지. 준우 씨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남편 뒤에 선 덩치들이 위협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게는 뺏겨도 상관없지만 저 때문에 준우 씨 인생까지 망가지는 건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준우 씨는 아직 창창한 32살이니까요. 명자 씨, 안 돼요. 도장 찍지 마요. 준우 씨가 절규했지만 제 눈에선 이미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찍을게. 대신 준우 씨는 건드리지 마. 흐흐, 그래야지. 빈몸으로 나가. 이 가게도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내 거야. 남편이 득에양양하게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 위로 향하는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준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준우 씨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어른 몸에 손을 대. 남편 박달수가 팔을 뿌리치려 발악했지만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준우 씨의 악력을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준우 씨의 손은 마치 강철 수갑처럼 남편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명자 씨,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이제 그 더러운 입 좀 다무시죠. 준우 씨가 남편을 거칠게 밀쳐내자 남편은 볼품없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뒤에 있던 건달들이요? 이 자식이 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183cm의 거구인 준우 씨가 살벌한 눈빛으로 노려보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이 씩씩거렸습니다. 준우 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계산대 옆에 있는 가게 오디오 앰프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가게 아니 골목 전체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자, 건물주님, 그리고 구청 직원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소리,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준우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너무나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가게 밖에서 구경하던 행인들도,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던 건물주도, 단속 나왔던 위생과 직원도 입을 딱 벌린 채 스피커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조작이야. 요즘 AI인지 뭔지로 만든 가짜라고. 남편이 꽥 소리를 지르며 앰프를 끄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가 거대한 몸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우 씨의 넓은 어깨와 가슴팍에 부딪힌 남편은 다시 한번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조작? 내 차 블랙박스랑 가게 테이블 밑에 설치한 녹음기에 원본이 다 있는데 경찰서 가서도 조작이라고 우겨보시지. 경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소리를 들은 건달놈들이 형님, 이거 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며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가 잽싸게 주방에 있던 쇠국자를 집어들고 문 앞을 가로막으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한 놈도 못 나가. 다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 압도적인 기백과 덩치에 눌려 건달들은 쥐새끼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고 제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누가 박달수입니까? 준우 씨가 떨고 있는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무고죄, 그리고 교사 혐의까지.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경찰이 남편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는 순간 철컥하는 그 금속음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명자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실수했어. 조금 전까지 악마처럼 굴던 인간이 수갑을 차자마자 비굴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가게 포기각서를 눈앞에서 찢어발겼습니다. 실수? 아니, 넌 끝났어. 내 인생에서, 그리고 이 가게에서 영원히 꺼져. 종이 조각을 남편의 얼굴에 흩뿌리며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끌려나갔고 가게 안의 손님들과 건물주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잘한다. 사장님 멋지다. 그 환호성 속에서 준우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씩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는 그 든든한 모습. 저는 다리가 풀려 그의 준우 씨의 넓은 품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 끝나고 진짜 사이다 같은 해방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남편 박달수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조사실 유리 너머로 본 그는 더 이상 집안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님, 저 깡패놈들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겁만 주려고. 아이고 아저씨. 저 사람들이 녹취록이며 문자 내역이며 다 까발렸어요. 아저씨가 300만 원 주고 사주했다고. 무고죄의 특수협박, 업무방해. 죄목이 화려하시네. 징역 살 준비나 하세요. 남편은 서로 죄를 떠넘기며 물어뜯는 건달들을 보며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쳤지 범 무서운 줄은 몰랐던 방구석 여포의 비참한 민낯이었죠. 저는 그 길로 수원에서 제일 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건 100% 승소입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재산 분할? 어림도 없죠. 위자료까지 싹 받아내서 빈털터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구속수사를 받으며 재판장에 섰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들어오는 꼴을 보니 3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판사님 앞에서 그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냉정했습니다. 피고 박달수는 원고 이명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을 확정한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며 향후 원고에게 접근을 금지한다. 땅, 땅, 땅. 그 청명한 망치 소리가 제 인생의 제이막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자료를 갚느라 그가 유일하게 쥐고 있던 쥐꼬리만 한 봉가 땅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 날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웬 노숙자 같은 노인이 서성이고 있더군요. 떡진 머리에 구겨진 양복, 며칠은 굶은 듯한 퀭한 눈. 바로 박달수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명자야. 옆에 있던 준우 씨가 저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입니다. 명자야, 내가 잘못했다. 갈 데가 없어. 당장 찜질방 갈 돈도 없다고.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 있어? 나 밥 한 끼만 줘라, 응? 평생 밥 줘. 돈 내놔 하던 그 입으로 이젠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하다 못해 역겨웠습니다. 산 세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식모처럼 부려먹고 때린 거? 당신이 그랬지. 나한테서 썩은 냄새 난다고.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옛다. 이걸로 컵라면이나 사 먹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콩밥이 아니라 진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아, 이 독한 년아. 내가 저 어린 놈이랑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저놈도 돈 떨어지면 너 버릴 거야. 악에 바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묵묵히 서 있던 준우 씨가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83cm의 거구와 쭈그려 앉은 남편의 덩치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준우 씨가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하지만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보석, 제가 평생 닦고 아끼며 살 겁니다. 그리고 명자 씨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번 돈 명자 씨한테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으니까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내 손에 죽습니다. 준우 씨의 살기 어린 눈빛에 남편은 히익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우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요, 명자 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지나가는 매미 소리보다도 작게 들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준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누나. 아니, 명자 씨. 그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35년의 감옥 생활이 끝나고 진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딱 한 달 뒤 저는 가게 간판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간판을 달았죠. 노란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쓴 명자와 준훈의 국밥. 처음엔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 여사가 노망이 났나 봐. 아들뻘이랑 이름을 나란히 걸고 장사를 하네. 어쯧쯧, 저러다 저 젊은 놈한테 돈 다 뜯기고 팽당하지. 하지만 그들의 걱정, 음보란 듯이 빗나갔습니다. 준우 씨는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요즘은 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케팅을 해야지. 준우 씨가 헬스 트레이너 시절 배운 SNS 기술로 가게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2살 몸짱 연하남과 62살 동안 사장님의 꿀 떨어지는 국밥집이라는 컨셉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배달 앱 주문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가게 안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방에서 혼자 육수 끓이고 서빙하느라 허리가 휘어졌지만 이젠 준우 씨가 무거운 건 다 도맡아 합니다. 사장님, 아니, 자기야. 무거운 건 내가 들 테니까 자기는 카운터만 봐. 손님들이 밥을 먹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곤 합니다. 저기, 두 분 모자지간 아니에요? 아들이 참 싹싹하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라고 손살에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준우 씨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아들이라뇨? 제 남자친구예요. 우리 곧 재혼할 사이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깜짝 놀라다가도 우리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와, 사장님 능력자시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 우리는 이제 한 집으로 향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 받은 돈과 가게 수익을 합쳐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칙칙한 곰팡이 냄새 대신 향긋한 디퓨저 향기가 반겨줍니다. 준우 씨는 집에 와서도 저를 공주님 모시듯 합니다. 명자 씨는 앉아서 TV 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우 씨 힘들잖아. 에이, 내가 힘 하나는 타고난 거 알면서. 밤에도 낮에도 힘쓸 때가 넘치는데 뭘. 준우 씨가 짓궂게 윙크를 하면 저는 소녀처럼 까르르 웃음이 터집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됩니다. 처음엔 그 압도적인 크기가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저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넓고 깊다는 것을요. 35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몸과 마음은 매일 밤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촉촉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 박달수와 살 때는 지옥 같던 밤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천국이 된 거죠. 주말 오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든 산책로를 걸으며 준우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거친 제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그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 나 만나줘서 고마워요. 내 콤플렉스까지 사랑해주는 여자는 명자 씨뿐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다 늙은 할망구 데리고 살아줘서. 누가 할망구래? 내 눈엔 20살 아가씨보다 더 예쁜데.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손잡고 재미있게 살자. 알았지? 준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저 자식들 눈치 보고 남편 수발 들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여자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62, 저는 비로소 제 이름을 찾았고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20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하며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똥차 가고 나니 벤츠 아니 람보르기니가 온다는 말, 그거 진짜더라고요.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고 내 인생은 내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30살 어린 연하남? 30년 묵은 체증을 날려버릴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저와 준우 씨에게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모든 분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년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